안녕하세요, 빌딩지안쌤입니다. 안녕하세요, 서현웅 마스터입니다. 마스터님 오늘 뭐 기분 좋은 일 있으세요? 오늘 뭐 전반적으로 많이 좋았습니다. 지난주 저희가 금요일날 조율을 했는데 저희는 이제 하나를 조율을 했는데 그분께서 3개를 동시에 내놔주시면서 조율을 해주셔가지고 금요일 저녁에 그게 조율이 됐어요. 그런데 이제 저희가 토요일날 다 짜보고 인원 구성까지 했는데 토요일부터 시작해서 오늘 지금 촬영일 월요일인데 그 인원이 다 끝났습니다. 그래서 주말에도 부랴부랴 막 나오시고 맞아요. 해가지고 출근해서 보여드리고. 금요일날 접수받아서 화요일날 이제 일괄 계약을 3개를 다 쓰기로 했습니다. 금요일날 저녁, 그 다음에 토요일날 일하고 일요일날 일하고 월요일날 브리핑하고 지금 화요일까지 5일 동안 일을 한 결과가 이제 내일 나올 예정이라 너무 뿌듯합니다. 기분이 좋네요. 생각한 그 대로 결과에 하니까. 감기 걸리셨네요. 아, 예. 열심히 하다 보니까 감기가 혼신의 힘으로 또 하니까 감기가 걸렸습니다. 우리 마스터님 기분 좋으실 때 그 입술에 기분 좋음이 있거든요. 아, 네. 좀 살만납니다. 네. 결국 그렇게 또 건물 3개가 몇백억짜리 그 거래가 된 거잖아요. 아, 그렇죠. 건물 3개가 대표님들한테 간 거잖아요. 또 끌어오신 거잖아요. 끌어당김의 법칙이라고 혹시 대표님도 아세요? 끌어당김의 법칙. 예, 알지요. 맨날 생각을 하고 간절히 바라면 그게 이루어진다고 하는데 우리 김 대표님이 항상 영상에서 맨날 주구장창 얘기하신 말이 간절히 원하면 그 말을 하시는데 두 분은 그 끌어당김의 법칙에 대해서 믿으시는 편인가요? 저는 완전 믿고 있어요. 제가 한번 경험한 거기 때문에 믿고 있습니다. 저도 경험을 했고 그리고 이제 지금 매일매일 그렇게 살아가고 있거든요. 간절하게 그 다음에 내가 뭘 해야 되겠다 목표 잡으면 방금 얘기했었던 거에서도 나왔는데 금요일날 이 3개를 받았을 때 그 매도자분께서 그랬어요. 단 이 3개를 조율을 해주는 대신 3개를 한 번에 해야 되고 시간은 딱 일주일 드리겠습니다 라고 했는데 저희가 5일만 해결을 했잖아요. 정말 간절했어요. 이걸 어떻게 해결을 해야 될까 이 생각만 한 거죠. 이 생각만 계속 하다 보니까 그 다음 플랜이 보이고 어떻게 해답을 내야 될지 이제 보이더라고요. 잠도 못 잤어요. 사실 잠을 못 자갖고 제가 지금 좀 몸이 아픕니다. 저는 완전히 믿습니다. 아까 그 매도자분께서 설마 되겠어 하고 말하신 건데 진짜 돼버린 거 아니에요? 놀라셨어요, 매도자분도. 야, 설마 니네 이거 하겠냐 3개를. 왜냐면 그게 뭐 한 건이 뭐 예를 들어 한 200 몇십억 이렇게 되면 모르겠는데 3건이 찢어져가지고 70몇 억씩 3건이면은 사실 크잖아요. 근데 너희가 이거를 요즘 같은 지금 불황에 불경기에 고금리 시기에 이거를 맞춘다고 말도 안 돼. 그것도 한날 한시에 놀라셨을 겁니다 아마. 저희도 위치가 워낙 너무 좋았고 조율해주신 평당가도 좋다, 금매이다 수준이었기 때문에 저희가 3개 다 한꺼번에 진행을 하게 됐습니다. 근데 대표님 이렇게 두 분은 끌어당김의 법칙을 믿고 그걸 간절히 바랬더니 이렇게 또 좋은 것들이 됐잖아요. 그리고 실제로 무일푼에서 신사동 건물주가 됐고 몇백억의 부를 이루었잖아요. 그래서 대표님들 항상 간절히 원하면 된다라고 하는데 최근 들어 유튜브에 가장 핫했던 것 중에 하나가 이런 끌어당김의 법칙이나 성공 포르노 이런 것들이 다 거짓말이다, 기만한 거다라는 식으로 부정적으로 보는 여론도 되게 많아요. 근데 어떻게 대표님들은 이렇게 끌어당김의 법칙이 맞다고 강조할 수 있는 거예요? 근데 우선 그게 다 된다고는 말씀을 드릴 수는 없습니다. 왜냐면 모두가 다 주어진 시간이나 환경, 생각하는 거, 말투, 사고 가치관 이런 게 다 다르기 때문에 된다고 얘기하는 기준 중에 가장 큰 게 사실 이제 사업자들은 그 가능성이 좀 높다라고 좀 얘기를 해주고 싶고 근로자분들, 회사 직장 생활을 하시는 분들 같은 경우에는 그게 조금 수월하지 않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왜 그러냐면은 시간의 차이가 있기 때문에 그래요. 왜냐면 직장 생활 하시는 분들은 어찌됐든 출근해서 퇴근할 때까지 주어지는 업무라는 거를 다 처리를 해야 되잖아요. 업무 처리를 하면서 오로지 그 생각만 해야 되거든요. 그 업무 처리할 것만 생각을 하고 그 외적으로 나머지 시간에 뭐 재테크라든지 내가 하고 싶은 거라든지 그 다음 내가 꿈꾸는 방향에 대해서 시간을 갖고 생각을 하고 그 다음에 시간을 쏟아야 되는데 그 시간 자체가 적다는 거죠. 근데 사업자분들 같은 경우에는 하루 왼종일 누가 시키지를 않잖아요. 일을 1인 사업자가 있을 수도 있고 뭐 소규모도 있고 뭐 중견도 있고 뭐 다양하게 있을 텐데 사업자분들은 아무래도 생각하는 시간이며 행동할 수 있는 시간이며 실천할 수 있는 시간 자체가 일단은 달라요. 그래서 예를 들어 직장 생활 하시는 분들이 하루에 3시간을 쏟을 수 있다 그러면 사업하시는 분들은 6시간 혹은 8시간을 쏟을 수가 있거든요. 이게 6개월, 1년치로 모아보면은 엄청난 차이가 있을 거예요. 생각하는 대로 간절하게 막 원하겠지만 실질적으로 생각만 한다고 이게 되는 게 아니거든요. 행동, 실천을 해야 되는데 그거 시간에 저는 이제 많이 달려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대부분들이 직장 생활 하시는 분들이 많으니까 야 저거는 거짓말이야 라고 할 수밖에 없는 게 그분들 입장에서는 그렇게 얘기할 수밖에 없는 게 난 시간이 없는데 하루하루 막 일하고 집에 와서 자기도 힘들어 죽겠는데 그래서 그렇지 않을까 하는 생각도 듭니다. 그리고 저는 그렇게 말씀하시는 분들 중에 하나가 그렇게 실행을 해보지 않았다고 생각해요. 어떤 수많은 정말 고급 정보의 강의가 있다 하더라도 실천하는 사람들은 정말 소수이거든요. 저 사람이니까 했을 거야 그렇게 생각하고 아예 실천하지 않는 분들이 있기 때문에 저는 거기에서 차이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맞아요. 내가 정말 간절하고 하고 싶으면 정말 이거를 정말 잠도 못 자는 것처럼 할 수밖에 없거든요. 그래서 좀 간절함이랑 정말 잠이 오지 않고 진짜 나 빨리 해야 될 것 같아. 정말 계속 내가 내 머릿속에
머릿속으로 생각하고 실천하는 게 간절하다고 생각을 하고 그 간절함의 차이가 저는 거기에서 있다고 봅니다. 나랑 다르겠지? 저 사람이니 하겠지? 이런 생각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사실 제가 예전에 그랬었던 것처럼 내가 100억 부자가 돼야지 당장 이렇게 하면 사실 너무 크잖아요. 갑자기 건물주가 돼야지 정말 너무 와닿지 않는 꿈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큰 목표는 그렇게 가질 수 있겠지만 내가 당장 할 수 있는 거 내가 100억 부자가 되려면 올해에는 수입을 한 500만 원 정도씩 월 벌어야겠다. 연 1억씩 모아봐야겠다. 뭐 이런 구체적인 목표를 세워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목표 없이는 너무 막연하죠. 예를 들어서 제가 지금 갑자기 이제 나 김종국처럼 돼야지 뭐 이런 거랑 똑같은 거잖아요. 하루아침에 뱃살부터 그쵸? 빼야지. 우선 내가 일단 빠지지 않고 주 몇 회 운동을 나가야지. 그리고 식단도 해야지. 그러면 식단을 내가 뭐 어떻게 먹어야지부터 이거는 진짜 가까운 거잖아요. 그리고 쉐이크를 어떻게 먹어야지. 그리고 몇 시부터는 뭐 안 먹어야지. 뭐 이런 식으로 당장 내가 할 수 있는 거 있잖아. 그리고 나서 이제 한 6개월 정도 지나서 뭔가 몸이 좀 좋아. 그럼 여기서 근육을 불려야지. 뭐 근육량을 예를 들어 뭐 한 3kg를 늘려야지. 이렇게 해가지고 또 6개월 해가지고 그거 이룬 다음에 그 다음에 한번 프로필 사진을 찍어볼까 이번에는? 이런 식으로 해서 또 반년 또 열심히 운동해서 프로필 사진 찍고 그 다음에는 뭐 대회 한번 나가볼까? 입상은 하지 않더라도 내가 대회 준비하면서 몸을 또 만들 수 있잖아요. 그렇게 하면서 지금 벌써 제가 말한 것만 해도 2년이잖아요. 근데 이걸 6개월 단위로 쪼개갖고 목표를 세웠잖아요. 뭐 이런 형식이 아닐까 싶어요. 저는 간절하지 않으니까 몸매가 날씬해. 애를 낳아서 그래요. 애를 낳아서 이렇게 그렇고. 하고 싶은데. 아니, 그 맥주를 너무 좋아서 일단. 네. 그러니까 맥주를 포기를 못 하죠. 예. 근데 많은 분들은 그래요. 저도 그랬었긴 했었지만 많은 분들이 갑자기 내가 바디 프로필을 찍어야지 체중이 돼야 되는데 처음부터 그거를 잡고 얘를 갖다 6개월 안에 하려고 하니까 힘들겠죠. 죽겠죠. 아주 그냥. 그러니까 대부분들 실패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에요. 중간에 포기하는 사람들도 굉장히 많잖아요. 또는 그렇게 목표를 너무 짧은 기간에 크게 잡았을 수도 있고 또 누군가에게는 전혀 관심이 없을 수가 있어요. 나는 뭐 운동, 몸매 관심이 없는데 또는 뭐 직장인 분들이나 뭐 사업하시는 분들이 자산 불리는 거에 전혀 관심이 없어. 그러면 그거 안 하게 돼 있는 거거든요. 그러면 안 하면 되는 거야. 그 사람마다 행복해하는 시점이 다 다르거든요. 우리는 이제 뭐 돈, 뭐 이런 것들도 되게 많았지만 어떤 분들은 먹는 거에 행복 느끼는 분들 많고 어떤 분들 여행에 행복 느끼고 어떤 분들 캠핑, 피규어 같은 거 모으시는 거 좋아하는 분들, 게임 좋아하시는 분들 행복의 기준이 다 다르더라고요. 그래서 그걸 강조할 수는 없는 거고 그런 것만이 자기네들 세상에서는 그런 게 이제 행복이라고 생각하고 다른 사람들이 뭐 100억, 200억, 300억 얘기하는 거를 야 저건 말도 안 돼. 이렇게 비하하는 거는 그건 또 아니라는 거죠. 왜냐면 존중을 해줘야지 서로. 사람이 다 똑같을 수는 없는 거니까요. 그럼 지금 대표님들은 어찌됐건 지금 자산이 200억도 넘었잖아요. 아 넘었어요. 자산 그만 얘기해 주세요. 아니 근데 저도 최근에 강연을 하려고 하다 보니까 혼자 이제 포트폴리오를 나름대로 진영쌤 거 말고 제 거를 짜다 보니까 진짜 열심히 살았더라고요. 정말 순수하게 열심히 노동과 투자와 이걸 넘기셨잖아요. 두 분이 진짜 20대 때는 더 간절했을 거 아니에요. 원룸에서 사셨을 때 20대 중반으로 돌아갔을 때 그때 그 목표는 뭐였어요? 지금 딱 40대 나는 어떤 삶을 살고 있을 거라는 그런 목표 있었나요? 내 집 마련? 우리가 내 집 마련하고 그냥 아이들과 행복하게 살자. 내 집 마련 할 수 있을까 정도도 생각했어요. 서울에. 맞아요. 네. 진짜 20대 때는 내가 40대가 된다면 강남에서 아파트 하나 갖고 거기서 살아가는 게 진짜 꿈. 그리고 주말이면 애들이랑 같이 놀러 가고 여행 가고 맛있는 거 먹고 뭐 이렇게 부모님들 모시고 여행도 가고 운동 열심히 하고 뭐 그냥 그렇게 살아가는 게 사실 꿈이었었어요. 근데 지금 40대가 돼 보니까 와 그건 이미 진작에 넘었죠. 이렇게까지 올 거라고 솔직히 얘기하면 상상도 못 했었습니다. 바로 앞에 목표부터 클리어 하다 보니까 진짜 빨리 온 것 같아요. 근데 그거를 혼자 한 게 아니고 둘이 하니까 클리어가 사실 더 빨랐던 것 같아요. 두 분이 원래 40대 때 강남 아파트 하나 살 수 있을까에 대한 그 두려움도 있었어요? 맞아요. 그거였었어요. 정말로. 왜냐면 저희 주변에 계신 분들도 심지어 저희가 30대 초반, 30대 중반까지도 저희 주변에 실질적으로 저희가 만나는 고객님들이나 건물주들을 제외하고서는 저희 주변에는 집 한 채 있는 사람이 없었어요. 서초 우면동에 있던 주민분들, 그분들이 그나마 저희가 본 사람들 중에 제일 잘 사는 사람들이었었으니까 그 위에 다음 단계인 분들하고 인맥이 형성되거나 뭐 그런 적이 없었거든요. 그래서 처음에 그래서 정말 네. 목돈만 모아보자. 목돈 모아서 우리가 전세든 수원에 가서 집을 사든 어쨌든 돈을 모아보자 해서 첫 번째 목표가 이제 돈 모으기였죠. 맞아요. 그러니까 사람이 참 주변 환경이 되게 중요한 게 그때 당시에 그분들이 제 옆에 있는 제일 부자였기 때문에 이분들처럼 돼야지 이게 목표였었거든요. 정말로. 그래서 이걸 딱 클리어하고 나니까 그 다음에 이제 이분들 중에 건물을 사신 분이 계셨었어요. 건물을 같이 따라오게 됐고. 그러니까 나보다 잘 사는 사람, 저렇게 해보고 싶다. 뭐 이런 게 계속 목표가 생기는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 직원들도 참 행복할 것 같아. 매일 저희를 보잖아요. 밥도 맨날 먹고 술도 먹고 이러면서 얼마나 목표가 생기겠어요.
시청자분들은 아마 두 분의 지금 모습만 보고 빨리 가려다 보니까 힘들어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도 좀 합니다. 지금 만약에 두 분처럼 되고 싶다면 어떤 얘기를 좀 해주고 싶으세요? 20, 30대들에게. 거의 진짜 18년 걸렸거든요. 18년. 그 이제 18년 전으로 돌아가서 이제 여러분들께 말씀을 드리자면은 1년 단위로 인생을 사세요. 1년 단위로. 저희 지금 24년 열심히 살고 있거든요. 25년 거는 생각도 안 하고 있어요. 1년 단위 목표를 세우세요. 그게 이제 내 커리어, 실력, 일적으로 이런 게 1차적인 목표가 있을 거고, 그리고 결혼이라는 게 또 있어요. 2030한테는. 저는 좀 빨리 결혼하는 걸 추천드리는 게 지금은 정말 너무나 다 이게 정보가 좋고 해가지고 되게 똑똑한 20대들 되게 많더라고요. 맞아. 그래도 좀 20대 때는 그렇게 재테크에 관심이 없는 시기이긴 한데 이 결혼을 하면서 정말 재테크에 관심이 많이 생기더라고요. 혼자보다는 같이 일을 해서 같이 돈을 모은다면 더 빨리 이룰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한 말씀 더 드리자면은 결혼은 정말 현실이거든요. 현실이니까 너무 이상적으로 막 이렇게 막 조건 같은 거 따지지 마시고 진짜 좋은 사람 만나야 됩니다. 좋은 배우자 만나야 돼요. 20대 때, 30대 때 좀 없는 게 정상이거든요. 20대, 30대 강남 아파트 갖고 있고 심지어 그냥 아파트 하나 갖고 있고 좋은 차 끌고 다니고 그거는 있을 수 없는 일이에요. 그러니까 그거보다는 사람을 보시고 미래를 보고 함께 할 수 있는 배우자를 만나시는 게 진짜 중요하다 생각하고 함께 할 수 있는 그렇죠. 맞아요. 그래서 1년 단위로 재테크적인 것도 목표를 삼고 이렇게 그 해만 보세요. 그 해만 내가 이뤄야 될 목표 10가지 이렇게 해가지고 막 운동하기 뭐 여행 가기 이런 거 말고요. 제발 그런 건 나중에 하시고 현실적으로 아까 말씀드린 뭐 금전적인 목표, 그다음에 결혼의 목표, 재테크적인 목표 이 3가지만 놓고 그렇게 가시고 그렇게 세부적으로 1년 단위로 계획을 짜다 보면 내가 매월 단위로 어떻게 해야 되고 그리고 또 거기서 또 세부적으로 일주일 단위 하루에 내가 얼마나 어떻게 시간을 써야 될까가 구체적으로 나오게 되는 것 같습니다. 맞아요. 네. 두 분의 올해 계획은 무엇일까요? 저희 계획은 저희가 올해 이제 또 건물을 매입했잖아요. 그래서 그거 하고 연말에 하나 더 사기. 잘 운영을 하면서 연말에 하나 더 해볼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연말에 또 사신다고요? 네, 목표예요, 목표. 아직 지금 3월밖에 안 돼가지고 이제 아직 9개월 남았잖아요. 뭐 9개월 동안 열심히 하면 하나 더 할 수 있지 연말에 않을까요? 해보자 한번. 크지만 가능할 수 있게. 강남에 하나 더 하는 게 사실 이제 목표고 회사적으로는 뭐 예를 들어 직원도 더 늘려가지고 지금 한 70명 정도 이렇게 구성을 하는 거 목표죠. 마스터님 올해 뭐 동기부여가로 지금 데뷔하실 예정이신 건가요? 이렇게 되게 동기부여가적인 연설을 되게 말씀을 잘해주시네요. 아, 아닙니다. 감사합니다. 아유, 뭐 이제 해보는 거죠. 한 3, 4년 전까지만 해도 꿈도 못 꿨을 텐데 점점 성장을 하다 보니까 꿈이랑 목표의 크기가 점점 커지네요. 처음에는 미세하게 시작했는데 점점 이루고 나니까 이제 목표가 커집니다. 계속. 물론 될지 안 될지는 모르겠지만 최선을 다해서 또 1년을 살아보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최근에 아까 말한 것처럼 되게 부정적인 시선들이 좀 많이 생겼잖아요. 요 근래 동기부여에 관련해서. 그럼 좀 부정적인 생각을 가지고 있는 분들 한 말씀 해주실 수 있으실까요? 부정적으로 생각하시면은 그냥 본인 인생 열심히 사세요. 남의 인생 평가하지 마시고요. 그건 진짜 말씀드리고 싶어요. 왜냐면 내가 내 인생이나 똑바로 살아야지. 저도 지금 누구를 평가를 하지 않아요. 제가 뭐 건물이 있고 자산이 늘어났고 소득이 얼마 되고 그렇다고 해서 누구한테 자랑하고 싶지도 않고 그렇다고 저보다 없는 사람들한테 야 너는 이렇게 살아야 돼 저렇게 살아야 돼 이런 거 관심도 없습니다. 평가하고 싶지도 않고요. 저희는 저희 인생을 그냥 열심히 살아갈 뿐인 거고 그거를 이렇게 기록을 할 뿐인 거고 그게 남한테 도움이 되고 동기부여가 된다면은 거기서 이제 영감을 얻어가셔라 이건 거지. 남을 평가하는 건 전 진짜 안 좋은 습관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렇게 따지면은 진짜 세상에 정상적인 사람이 어디 있어요. 예를 들어 유재석 씨 같은 경우도 지금 안티가 없잖아요. 근데 그분을 예를 들어 삐딱한 시선으로 보고 흠을 잡기 시작하면은 뭐 예를 들어 생긴 게 왜 그렇게 생겼어요? 왜 그렇게 말랐어? 너 돈 얼마 벌었어? 세금은 얼마 냈어? 이런 식으로 그냥 의혹 제기를 하면은 한도 끝도 없는 겁니다. 근데 사람을 그냥 있는 그대로 보고 존중을 해주고 나한테 피해를 안 줬는데 굳이 그럴 필요가 있을까요? 도움을 주지는 못할 망정 저는 피해는 안 줬으면 좋겠어요. 만약에 내가 피해 당했다 그러면은 가만히 있으면 안 되는 거면 그거는 제가 존중을 하지만 그냥 나한테 피해 안 줬는데 굳이 막 그럴 필요는 없어요. 안타까워요 사실 보면은. 흥분을 하시고. 아 흥분은 아니에요. 그냥 진짜로 그냥 제 생각이에요. 평가하지 말고 저는 사실 이제 모든 일이든 또 내가 원하는 거에 있어서 가슴이 두근두근 거리고 잠도 안 오고 이러면은 꼭 도전하시기를 추천드립니다. 정말 나를 믿는 게 제일 우선인 것 같아요. 도전하시고 정말 모든 성공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응원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